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제주 제1고등학교 교사 최재웅입니다. 3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강에서는 교과 전형에 반영되는 정성평가 그리고 면접평가의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성적만 좋으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전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 몇 년간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석차 등급, 즉 숫자로 산출되는 등급뿐만 아니라 보통 학종에서 평가하는 서류평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많게는 30%까지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목표는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 그리고 면접평가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여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거나 너무 축소 해석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준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서류 평가라는 것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생기부의 내용, 특기 사항에 대한 질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비중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10%만 반영하는 곳도 있고 많게는 30%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학종과 다른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대개 생기부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데요. 교과 전형에서는 이 서류 평가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주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수 과목 등 과목별 학업 성취도가 그 명시된 부분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소위 과세특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학생이 어떤 수업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한 내용을 서술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평가하기도 하고 하나의 요소만 평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20% 그리고 30% 정도의 비율만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내신 등급, 즉 학업 성취도입니다. 하지만 20, 30% 정도 되는 이 수치가 아무런 대비 없이 무시하기에는 좀 찝찝한 정도의 그 비중인데요. 어떤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로 좀 보자면 건국대학교는 서류 30%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율로 보면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도 모두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교과 발달 학습 상황 내에서도 평가의 범위를 대학마다 상이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교과 이수의 충실성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학업 충실성, 경북대학교의 교과 이수 충실도, 부산대학교의 이수 노력 이런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키워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과목들 들으려고 노력했는지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이 서류평가 그리고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와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서의 서류평가를 각각 한번 비교해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업우수 전형,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학업우수 전형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 평가 역량이 총 5개 중에 지금 3개의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영역을 평가하고 7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세부 항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통 대학교들이 평가하는 그런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크게 세 파트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과 전형인 고려대학교의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두 가지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교과 이수 충실도라는 것이 비중이 70%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과 이수 충실도라고 하는 것은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물리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면 물리 1, 2를 다 이수했는지, 또 이것이 학문적 위계에 맞게 이수가 되었는지, 그 외에 또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은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그 서울대학교 그리고 그 외에 몇몇 대학교들은 이런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당 학과나 해당 계열에 모집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은 조금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 그대로 어떤 권장의 의미로 이 제시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또는 수학과 또는 수학교육과에서는 기하를 고등학교 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에서는 지구과학, 그리고 기계공학부에서는 물리학, 간호대학은 화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이 학생이 좀 이수하였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결격 사유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수 권장 과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이런 기준을 넣는다는 것은 평가에 이것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방식 두 번째 예시로 경희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평가 요소나 항목, 척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의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대신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만 이제 범위를 아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첨언한 것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척도도 상이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6점 척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과전형은 3점 척도로 학종 전형이 상대적으로 더욱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의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교과전형에서 꽤 오랫동안 이와 같이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여기 서류 30%가 반영하는 앞서서 봤던 학교들도 3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앞서 봤던 교과전형 중에서 가장 서류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고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교과 산출 방법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이 학교들의 교과전형 환산점수 산출 방식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급간이 석차 등급별 점수의 급간이 매우 촘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게 0.01, 0.05 단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위 10개 과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자신이
뭐 자신이 없는 과목이나 아니면 이 미끄러지거나 다소 약점을 보이는 과목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해당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간의 교과 성적 차이는 실제로도 매우 촘촘하고 아주 상향 평준화되어서 점수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30%의 서류 평가 방식이 아주 상대적으로 큰 변별 요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학교들도 똑같이 30%의 서류 평가지만은 그 변별에 대한 정도가 이 동국대학교에서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평가 반영 영역으로 교과 관련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출결 상황,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봤던 다른 교과 전형보다는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면접 평가입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 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면접을 적용하는 학교는 가천대학교, 경인교대, 명지대, 서울교대, 수원대, 충남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들은 점차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 평가는 대학마다 방식이 좀 상이합니다. 이 복수의 면접관이 학생 한 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다대다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이 면접 평가는 생기부의 진실성을 판단하거나 이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보통 전공 관련된 기초 영역 평가를 위한 면접이 주를 이룹니다. 가천대의 경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이 명지대학교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그냥 일반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100%로 하는 전형과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전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원자들,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교과 전형은 2등급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고요. 인문이나 자연이나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은 다소 2등급 중반 후반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에서 어떤 문항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이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에서 어떤 이제 문항들을 물어볼 것인지 이제 학생들이 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질문들이 보면은 지원 학과와 관련된 이 관련성 속에서 지원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문항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천대학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천대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천대학교는 이 수능이 끝난 주말부터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이 7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면접고사의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으로 1단계를 선발하다 보니까 1단계 합격자 간의 이 편차가 크지 않고 그래서 면접고사의 변별력이 컸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 편차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7배수로 뽑기 때문에 면접평가의 변별력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천대학교의 면접 방식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생기부 내용에 대한 진실성 확인 등 생기부 내용에 대한 평가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가천 바람개비 전형과 비교를 하자면
지역균형 전형이 면접에서 상대적으로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살펴보았던 가천대와 같이 몇몇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면접평가에 변별력이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할 경우에 이 면접에 대한 철저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과 전형에 포함되는 정성평가 그리고 면접평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과 전형에 있어서 보완지표로 활용되고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도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자신이 지원한 학과의 어떤 평가 요소들을 꼼꼼히 살피고 이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